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명시죠.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 보통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다들 말하는데 민찬 씨는 첫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사람을 가장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했을 때가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을 좋아할 때 순수했던 그 감정이 정말 예뻤거든요. 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오글거리네요. 의진 씨는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인지하고 같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했던 만남이 첫사랑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짝사랑이나 학창시절 때 사귀었던 경험들은 첫사랑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사귀었던 건 그냥 심심하니까 만나볼까 하는 마음에 만났던 적이 많아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흑역사라고 느껴지네요. 흑역사라면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학창시절 때 좋아했던 친구가 첫사랑이라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감정이라든지 제 모습이라든지 누군가를 좋아했던 모습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민찬 씨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버스커의 첫사랑 듣고 올게요. 있잖아, 그런 느낌 있잖아. 처음 보는 그 순간 빛이 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 있잖아.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할까 말까 하게 될 때 우물쭈물하며 있잖아 하고 어렵게 입을 떼게 되죠. 그럴 땐 저희 DKBS에게 망설이지 말고 말해주세요. 있다나. 금요일 저녁을 책임지는 이따나가 한 주를 지나 돌아왔습니다. 저번 학기에 아는 사람 이야기도 그렇고 금요일마다 사연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금요일 저녁에는 사연 방송 딱 이 공식이 굳어진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나저나 요즘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롱패딩은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롱패딩을 입으면 약간 애벌레 같기는 해도 따뜻하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이젠 겨울엔 빠질 수 없는 필수템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롱패딩으로 무장하셔서 따뜻하게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러 가볼까요? 있잖아, 언제부터인가 난 저 별처럼 빛나는. 얼마 전에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동기들과 룰루랄라 신나게 맛있는 떡볶이를 음미하며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크고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린지 다들 짐작하시나요? 네, 바로 트림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옆에서 용 한 마리가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들은 트림 소리 중에 제일 시원하고 제일 컸습니다. 아주 제 속이 다 시원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그 소리를 듣고 저와 제 동기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옆에서 트림하신 남성분 듣고 계신가요? 바로 옆 테이블에서 대놓고 웃어버려서 죄송합니다. 트림이라니. 생각만 해도 좀 웃기네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웃음을 좀 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남성분 듣고 계신다면 저희 DKBS에게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 중에 이슬 냄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제 동생이 자주 하는 말 중에는 비 냄새라는 말도 있는데요. 빗방울에 냄새가 있다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순 없지만 비가 오면 나는 젖은 흙 냄새,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의식적으로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도 어느새 비 냄새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저는 어쩌면 향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어 에센스를 쓴 날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친구가 샴푸를 바꾸면 제일 먼저 눈치채고, 무엇보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캔버스를 거닐다가 갑자기 좋은 냄새가 코에 닿다 못해 목구멍까지 확 닿아서 뒤를 돌아봤는데 제 뒤로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냄새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쾌적하고 계속 맡으면 아득해지는 향입니다. 원래 저는 향수 냄새를 싫어하는데 자꾸만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뭔가 익숙한 향인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가 한때 좋아했던 영어 선생님이 자주 뿌리던 향수 냄새였어요. 향수 냄새는 아는데 향수 이름을 모르다 보니 누가 뿌리던 냄새,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을 떠올리려니 마음이 참 복잡해졌답니다. 오랜만에 이따나에 감성적이고 예쁜 사연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코가 둔감한 편이라 냄새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사연자분은 저와 다르게 냄새를 잘 기억하시는 편인가 봐요. 그러게요. 자신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네요. 저도요. 그나저나 사연자분이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네요. 지금 좋아하시는 분이랑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코가 예민했고 냄새가 심한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곱창, 막창, 비린내 나는 생선들 같은 거요. 뭐 살면서 안 먹어도 무방한 것들이라 남들이 불쌍하게 봐도 전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친구들이 곱창을 먹고 싶다며 학교 앞에 있는 곱창집에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 나 곱창 못 먹어 라고 말하니 맞다, 얘 곱창 못 먹지? 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서운해하는 티를 내며 한 번쯤은 같이 먹으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계속 같이 가자고 꼬드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안 먹는 게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꺼려지고 먹으면 바로 뱉을 정도로 곱창 특유의 똥냄새 비슷한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못 먹겠다고 계속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네가 곱창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한번 제대로 맛보면 좋아질걸? 매번 너랑 놀 때마다 곱창만 못 먹는 게 서운하다, 서운해. 그래서 저는 그럼 나는 가서 볶음밥만 먹을게, 너넨 곱창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오케이 했고 저희는 곱창집으로 향했습니다. 저 포함 3명이었는데 곱창은 2명만 먹을 거면서 3인분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많이 먹으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곱창을 계속 먹어보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거절했고 저는 볶음밥만 먹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곱창값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n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사를 말했더니 너도 같이 와서 먹은 거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못 먹는다고 말했고 실제로 먹지도 않았는데 왜 n분의 1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사연이네요. 당연히 사연자분의 말이 맞는 거죠. 제가 사연자분의 친구였으면 그 볶음밥까지도 그냥 제가 샀을 것 같네요. 냄새까지 참고 겨우겨우 먹어준 건데 말이죠. 친구가 싫어한다면 애초에 데려가지도 않았을 거지만요. 저 같으면 그냥 엠빵하고 나서 친구들을 인생에서 빵 하고 차버릴 것 같네요. 사연자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저희에게 다시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조금 있다가 긴 사연 들려드릴게요. 민찬씨,
혹시 저저번 주에 방송된 긴 사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동아리에서 어떤 여하구와 썸을 타고 있다는 핑크빛 기류가 도는 사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 사연 맞습니다. 사연자분이 사연을 길게 써주셔서 이번 주에 이어서 들려드리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끝날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녀 역시 제게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핑크핑크한 분위기를 이어나가며 고백할 타이밍만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저는 급하게 사귀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귀진 않지만 같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간질간질하고 설레는 기분도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 그녀와 사귀게 된다면 풋풋하게 서로를 대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 사랑스럽게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랑 눈을 마주치면 웃음이 새어오고 그녀랑 말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녀가 어딘가를 가면 나도 같이 가고 싶고 그녀가 무언가를 하면 함께하고 싶고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 느낄 법한 감정이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친구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그녀가 제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하고 마냥 즐거웠던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과 함께 조바심이 생기고 말았어요. 원래는 첫눈이 오는 날 즈음에 분위기를 잡고 멋지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결국 저는 어느 술자리가 끝나고 그녀를 데려다주며 그녀의 집 앞에서 고백을 하고 맙니다. 나랑 사귀자. 그러던가. 특별할 것 없는 흔한 고백 멘트에도 그녀는 설레어했고 그렇게 저희는 풋풋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귀고 보니 썸을 타며 시간을 끌던 과거의 제 자신이 민망해질 만큼 행복한 거 있죠. 그녀와 함께하는 일상이 익숙해지고 매일매일 그녀를 만나니 세상 좋습니다. 벌써 그녀와 하고 싶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수업을 가도 같이 가게 되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게 되고 사귀게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젠 그녀 없는 일상이 상상조차 되질 않아요. 이 자리를 빌어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CC가 별로라고들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지루하던 대학생활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꼭 잘 맞는 상대를 만나 예쁜 사랑하길 바랄게요. 그럼 전 그녀를 만나러 이만. 결국 사연자분은 사랑에 꼴이 나셨네요. 보내주신 사연에서부터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다 흐뭇하네요.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먹이 저절로 정말 쥐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사연자분의 상황과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균과 도희가 부른 운명 듣고 올게요. 있잖아 그런 느낌 있잖아 처음 보는 그 순간 빛이 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 있잖아. 오늘의 사연들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이따나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있었던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 등등 진짜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사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사연은 어디다가 보내면 된다고요, 민찬씨? 사연은 DKBS 당국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소문자 DKB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DKBS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받고 있으니까 팔로우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 전에 생긴 오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따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특별히 월요일에 이따나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3일만 기다리면 이따나가 또 찾아온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시죠? 네. 방금 어디서 대답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월요일 저녁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다나, 연출 이수연, 기술 김민준, 진행의 박의진, 김민찬이었습니다. 저 별처럼 빛나는